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기업을 다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공했다며 부러워하던 그녀는 사실 차별과 모욕 속에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받으며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점이죠. 그렇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도착한 한국은 상상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한 미소, 가족처럼 돌봐준 지원센터 상담사, 능력으로 그녀를 인정해주는 직장 동료들까지. 이후 그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현재 일본의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코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대기업에서 5년 동안이나 일하고 있죠. 대기업도 다니고 성공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은 모두 알다시피 심각한 경제 침체기거든요. 물론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타나카 부장이 커피를 가져오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건 흔한 일상이었죠. 커피를 건네드리자 타나카 부장은 곧바로 회의 자료 준비와 회의실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를 받아들였어요.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자 동기 사토는 이미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저는 여전히 말단 자리에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제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죠. 저는 열심히 준비한 마케팅 전략을 발표 중이었어요. 그때 이마에다 부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여자들은 이런 전략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귀여운 얼굴로 고객 응대나 하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수치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하면 까다로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최근 빠져든 한국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 속 여성들은 모두 당당했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존중받는 모습이 부러웠죠. 그렇게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들어오시며 또 한국 드라마를 보느냐며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배우들이 좋다고 소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수십 년 묵은 적개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조상 대대로 원수의 나라라며 그놈들 물건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고함치셨죠. 한국인들은 두 얼굴을 가진 교활한 민족이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으셨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저를 가리키며 일본인의 자존심도 없냐고 비난하셨어요. 굴욕적인 역사까지 언급하며 그런 나라를 동경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오늘 하루 회사에서 받은 상처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 레이코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레이코는 제가 그런 것까지 좋아할 줄 몰랐다며 한국이 대단할 것 없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나라라는 식의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레이코의 날카로운 비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조차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모두가 이렇게 한국에 적대적인 걸까요? 단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차별, 아버지의 분노, 레이코의 비난까지 마치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것만 같았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제가 정말 일본을 떠나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습관처럼 SNS를 열었는데 제 피드에 낯선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 행성 공기. 저는 호기심에 곧바로 눌러봤어요. 그러자 수십 개의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이주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미나미라는 여성의 게시물이 특히 눈길을 끌었어요. 미나미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을 떠났고 지금은 서울의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의 사진 속 표정은 너무나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미나미의 글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여성들의 게시물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게시물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요코라는 여성은 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일본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다른 여성은 한국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받은 존중과 축하에 대해 썼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마음을 흔든 건 사야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했지만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던 사야카는 한국으로 이주 후 6개월 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간 관리자로 승진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글에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읽은 이야기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한국은 이렇게 다른 나라일까? 미화된 이야기들일까? 하지만 여러 여성들의 경험담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광고판에 한국관광청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 함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몰래 더 찾아봤어요. 한국의 여성 취업률, 여성 관리자 비율, 남녀 임금 격차까지 일본보다 훨씬 나은 지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TV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복지 정책을 언급하자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셨어요. 아버지의 분노와 불안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본 미나미의 게시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내 안에 작은 용기가 싹 트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란 나라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작지만 강한 불씨처럼 제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SNS 메시지함을 열어 미나미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나미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나미는 자세한 정보와 함께 따뜻한 응원을 보내왔어요. 매일 밤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보다 조용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불안했어요. 사장이 입장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귀에서 윙소리가 들렸어요. 회사의 실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죠. 그날 오후 인사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제 이름이 해고 대상자 명단에 있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정리했죠. 5회에 걸친 노력과 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온통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도쿄의 비싼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까? 생활비는? 새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시부야 건널목 앞에 멈춰서서 빗속에 서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선 것 같았죠. 건너편 대형 전광판에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취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운명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죠. 젖은 옷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노트북을 꺼내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지원 자격, 필요 서류, 과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나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라고,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에 놀라시더니 한국행 계획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저를 보며 가문의 수치라고 했죠. 일본에서 다시 취직하면 된다고, 절대 한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레이코에게도 계획을 알렸어요. 예상대로 그녀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며 그런 무모한 시도는 실패할 뿐이라고 했어요. 일본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혀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분노와 레이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원 후 일주일 만에 한국 정부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저와 말을 끊으셨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레이코도 마지막 만남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도쿄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좌절과 실망의 기억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부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큰 모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로 향하는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가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일본에서의 막막한 미래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일본 공항과는 다른 분위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더 밝고 활기찬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는데 외국인 전용 카운터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제게 손짓했어요.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하는 그 직원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심사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은 특별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일본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배려였어요. 심사를 마친 후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다가온 그녀는 김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며 제 짐을 도와주었죠. 지원 씨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의 넋을 잃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도시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였죠. 지원 씨는 차 안에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 궁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밤낮 없이 활기찬 거리,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설렘이 커졌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 일정과 숙소 정보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원룸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책상 위에는 환영 선물 바구니와 함께 상세한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로 번역된 생활 가이드북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너무 흥분되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도쿄의 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상은 제가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드디어 다음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제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었어요. 아침 9시,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원 씨였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며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함께 프로그램 센터로 향했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외국인 취업 지원 센터라는 간판이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죠. 이름은 박현진 씨였습니다. 현진 씨는 제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미 제게 맞는 일자리 몇 개를 물색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진행에 놀랐어요. 오전 중에는 한국의 직장 문화와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크게 달랐어요. 한국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하는 문화가 확고했습니다. 강사는 한국 기업에서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으며 여성도 동등하게 승진 기회를 얻는다고 강조했어요. 심지어 많은 회사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40%를 넘는다는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점심시간, 센터에서 준비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비빔밥의 맛에 감탄했어요. 식사 후에는 주거 지원 상담이 있었죠.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특별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대료 보조금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취업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진 씨는 제 경력에 맞는 3곳의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모두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었죠.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글로벌 마케팅 회사였어요. 일본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이 딱 맞는 자리였죠. 인터뷰 전에 모의 면접도 진행했어요. 현진 씨는 한국 기업들이 성별보다 능력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새로웠어요. 면접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조언이었죠. 센터에서의 첫날이 끝날 무렵 주택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이미 제게 맞는 몇 가지 숙소 옵션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깨끗한 원룸이었죠. 그중 하나는 당장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글로벌 마케팅 회사의 면접을 봤어요. 센터에서 배운 대로 자신감 있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면접관 중 절반이 여성이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도 제 성별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제 업무 능력과 경험만 물었죠. 이틀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도 일본에서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멘토를 지정해 주었어요. 선영 씨라는 여성 팀장이었죠. 선영 씨는 자신도 과거에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제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적응을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회사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누리는 혜택이 풍부했어요. 유연근무제는 기본이었고 1년 이상의 육아휴직도 당연시되었습니다. 자기계발 지원금, 건강검진,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했죠. 해외 연수 기회와 학비 지원 제도도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 가족까지 배려하는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족 의료보험 혜택, 자녀 교육 지원금, 휴가 지원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고했어요. 선영 씨는 이것이 특별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인 기업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에 새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도쿄에서 눈물 흘리며 거리를 헤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지금의 희망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모든 차별과 좌절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작 이 결정을 내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거리는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인정받아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문득 일본에 남겨둔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SNS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유키코의 새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회사 생활, 주거 환경, 복지 시스템, 일상의 작은 행복들까지. 아무도 잊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글을 올릴 때마다 제 가슴은 가벼워졌습니다. 첫 게시물을 올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여 명의 일본 여성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었죠. 그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국 회사의 남녀평등 문화, 승진 기회, 놀라운 복지 제도까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어요.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밤 회사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글을 썼어요.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느낌, 능력을 인정받는 기쁨, 불안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감까지. 글마다 수십 개의 질문이 달렸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했어요. 한 달 뒤, 제 계정은 일본 내 핫토픽이 되었습니다.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일본 여성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공유되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면접 팁까지.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새 출발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국에서의 첫 명절 연휴를 맞아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SNS에 올렸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일본의 한 인기 저널리스트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는 순간 떨렸지만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일본에서의 차별과 좌절, 한국으로의 결정적인 선택,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특히 한국 기업의 남녀평등 문화와 든든한 복지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음날 공개되었어요. 조회수는 단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많은 이들이 제 용기를 칭찬했고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어요. 놀랍게도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일본 사회를 변화시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진보적인 기업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전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기에 더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레이코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 인터뷰를 봤다며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친구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내 한국행 열풍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팔로워들 중 몇몇은 실제로 한국으로 이주했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또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본을 떠나올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후 아버지의 메시지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형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촬영팀이 서울로 와서 제 일상을 3일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회사 생활,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 휴일 여가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다큐멘터리는 일본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제 SNS는 마비될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죠. 일본 전역의 여성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어 학원들은 갑자기 수강생이 늘어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 대기업에서 여성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어요. 일본 정부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여성 인력 유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직장 내 남녀 평등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레이코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녀도 드디어 한국에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디자인 회사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레이코와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한국을 적대시하던 아버지가 직접 보고 싶다고 한 것이죠. 아버지는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랜 편견을 가졌던 것을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제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 걸림돌까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완전히 제 집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 시장 팀장으로 정식 승진했어요. 동료들이 꽃다발과 축하 카드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었어요. 현지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그들과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합니다. 처음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레이코도 이제 서울에서 적응을 마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도 한국의 직장 문화에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녀의 재능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도쿄에서 서울로 모임은 이제 공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활동을 인정해 지원금을 받게 되었어요. 새롭게 한국에 오는 일본 여성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혼란과 불안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일본의 미디어들이 1년 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취업 성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회사의 일본 지사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일이었어요. 일본 출장 중에는 부모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SNS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뉴스를 찾아보는 열렬한 팬이 되셨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공정함과 존중이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면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요. 이곳에서 진정한 나를 찾았고 매일 아침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새롭고 가슴 설레게 해요. 용기 내어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